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밤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을 본 적이 없고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며 WHO는 첫 사례 보고 이후 전면 대응 태세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진단, 방역 치료, 전염 차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취득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등이 취한 적극적인 조처를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10여 개국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WHO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 내린 톤당 5,48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1월 16일 연고점인 톤당 6,300.5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3% 하락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리 수요 둔화 우려가 증폭돼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는 건설, 전기, 전자 등 산업 전반의 원자재로 쓰여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로 꼽힙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스마트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4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매출 기준 점유율 10.8%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은 2017년 1%대에서 작년 4분기 10%대로 올라섰는데 직전 분기 3분기 대비 5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급상정은 애플의 아이폰 11에 플라스틱 OLED를 본격적으로 공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매출 가운데 모바일 패널 비중이 36%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TV 패널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리츠 시장의 자산 운용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리츠의 자산 운용 규모가 51조 5,07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비 17.3% 증가한 실적입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7.9%로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 리츠 수는 작년 기준 248개로 전체 리츠 가운데 자산 운용 규모는 위탁관리 리츠가 47조 352억 원,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4조 4억 원, 자기관리 리츠는 4,71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된 리츠는 7개로 시가총액은 2조 579억 원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준법위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7개 관계사에게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데에 대해 이 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예고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는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병하면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 환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업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업체가 자체 방역이 안 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주택공사 콜센터 노조 김남희지 회장은 SH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연차를 쓰게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공문을 보냈더니 도급사 상담사들은 도급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며 외주로 운영되는 콜센터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공매도 규제 강화 이후 지정된 공매도 과열 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29개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과 한화생명, 부강약품 등 8개 종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티스와 제넥신, ABL바이오 등 21개 종목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첫날인 전날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달 들어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9일까지 지정 종목이 하루 평균 5개였던 것과 비교해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날 지정된 종목들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올해 14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안 개인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중동의 산유국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풍부한 매장량과 싼 채굴 단가를 앞세운 유가 전쟁을 본격 선언했습니다. 산유 능력을 증강해 생산량을 대폭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9.6입니다. 낙폭은 OECD 25개국 가운데 가장 컸는데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병한 중국과 인접한 데다 1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삼성 SDS가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새롭게 넣으려던 주주총회 안건을 철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